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홀더 코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페이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어제 위믹스 팀이 위믹스 페이 바이백에 대해서 추가 내용을 공지했거든요. 그리고 이 해당 공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해석드려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위믹스 투자자 입장에서 위메이드에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다 요청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잘했네 라고 칭찬할 부분도 있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먼저 위믹스 팀은 위믹스 페이 사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가격의 형성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유통에 대한 비용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믹스 페이는 유통 이윤, 즉 플랫폼 수수료를 낮춘 이유를 이용자에게 프라임 포인트, 플레이 토큰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이용자와 온보딩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게임 개발사들이 패키지 등의 과금 상품을 내놓을 때 여러가지 비용을 따져서 그 가격을 측정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개발 비용, 유통 비용, 환율, 게임 자체의 경쟁력, 플랫폼 수수료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믹스 페이를 통하게 되면은 수수료에서 큰 강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온보딩사는 저렴한 수수료로 기존보다 증가된 매출을 가져가고, 이용자는 프라임 포인트와 플레이 토큰을 통해 각각 독립적인 사용처를 갖는 사용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게임사는 게임사대로,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대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라임 포인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위믹스 생태계 속의 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VIP 패스, NFT, 에어드랍, 게임 사전 접속 등에 활용이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토큰의 경우에는 인게임 내에서 플레이 토큰만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매력적인 상품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공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 예시는 이번에 등장을 했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높은 등급의 확정 아이템 등을 플레이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올해 위믹스 투자자분들이 하나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미르엠 글로벌의 도그마샵, 이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도그마샵의 경우에는 미르엠의 거버넌스 토큰인 도그마로만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도그마샵 도입 이후로 해서 도그마의 소각량이나 수요나 가격이 꽤나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이 있었던 이유는 도그마샵에서 판매되는 이 물품이 과금러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물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성물 등급의 화신과 성물 등급의 영물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상품을 도그마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지를 보시면은 높은 등급의 확정 아이템을 플레이 토큰으로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위믹스 페이를 미르포 글로벌과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에 연내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높은 등급이 탈 것, 예를 들어 영웅 등급이 탈 것이나 영웅 등급의 무기 외형이 오로지 플레이 토큰으로만 확정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플레이 토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플레이 토큰은 위믹스 페이 결제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과금러 입장에서는 위믹스 페이에 충분히 접근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이 포함이 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높은 등급의 확정 아이템 뿐만 아니라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 토큰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등장할 수 있겠죠. 저는 딱 이 혜택 하니까는 과거 데카론 G가 떠오르더라고요. 데카론 G는 잠재력 강화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눈바이스 결정이 필요한데 플레이만을 통해서 충분히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바이스 결정을 통해서 내 잠재력 강화시켜서 스탯을 높이려면은 사실상 게임 토큰인 인카를 막 사가지고 이거를 확률 뚫어가면서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플레이 토큰이 활용되면은 위믹스 페이로 유인될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위메이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기존 게임의 경제 구조와 밸런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카론 G의 모델 같은 급진적인 모델, 뭔가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뭔가
게임 토큰을 무조건적으로 써야만 하는 그런 식으로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르M의 경우에는 게임 토큰을 너무 강제하다 보니까는 이 게임성을 해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지금 나이트크루가 자기 흐름대로 좀 잘 되고 있고, 미르4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안착을 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 미르M의 전철을 밟는 다소 급진적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이런 것들은 위메이드가 좀 삼가할 것으로 보이죠, 이벤트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플레이 토큰의 수요를 조금씩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패치를 해보면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아마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믹스 팀은 위믹스 페이 사용으로 생태계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까지 위믹스는 위믹스 플랫폼에서 기축 통화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위믹스 페이의 도입으로 인해 유틸리티성이 확대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의 위믹스는 생태계 확장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하위 토큰,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위믹스 플랫폼 규모의 자체를 키우려고 했죠. 만약에 이 전략이 성공했으면은 플랫폼으로서 위믹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졌겠으나, 이게 실패하게 되면은 위믹스에 집중될 여러 기능들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는 성과가 다소 미진한 이 메가 에코시스템에 집중하기보다는 위믹스 플레이, 위퍼블릭을 통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위믹스 페이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사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믹스 보유로 인한 홀딩 효과로 인해 위믹스의 유틸리티성이 늘어나 홀더들로 인해 보다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위믹스 페이가 나오게 되면은 플레이어들은 이 위믹스 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장에서 위믹스를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 위믹스를 개인 지갑으로 전송한 다음에 위믹스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겠죠. 이 과정에서 위믹스가 플레이어들 지갑에 묶이기 때문에 이 홀딩으로 인한 유틸리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위믹스 페이를 통해서 내가 결제를 받게 되면은 이 위믹스를 특정 시점에 매각할 때까지 내가 위믹스를 홀딩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페이를 통하게 된다면 먼저 위믹스의 유틸리티가 높아질 수 있고 1년의 결제 과정에서 위믹스 홀딩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백을 통한 수축 토큰 경제에 기여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위메이드는 매출의 최소 4% 5%를 위믹스 소각에 쓸 것이라 이야기를 했죠. 반감기로 공급을 줄이고 배치번을 통해 대규모로 위믹스를 소각하고, 거기다가 위믹스 페이를 통해서 꾸준히 위믹스를 소각해 나간다면 그 디플레이 경제가 훨씬 더 빨리 찾아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의 1분기 해외 게임 매출을 보고 있으면 대략 한 7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위믹스페이가 어느 정도 대체만 하더라도 위믹스페이 바이백을 통한 이 수축 토큰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위믹스 팀은 셋째로 위믹스페이백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는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믹스페이를 통한 매출의 최소 4에서 5%가 바이백 재원으로 확보가 된다. 이는 위믹스페이로 가능한 모든 결제 수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피앗과 위믹스가 바이백 지원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바이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각종 법령과 다양한 방식을 여러 회사들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죠. 이게 오늘 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위믹스페이가 어떤 모델일 거라고 생각들 하셨어요? 위믹스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위믹스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글을 보고 있으면은 위믹스페이는 위믹스만 쓰는 결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위믹스페이의 결제 수단에 법정 화폐와 위믹스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즉 위믹스페이는 위믹스만 쓰는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위믹스 플레이라는 이 플랫폼에서 전용으로 쓰이는 전용 결제 시스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달러 결제와 위믹스 결제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위믹스 팀은 이 위믹스 페이를 통한 매출의 최소 4% 5%를 바이백 지원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위믹스 페이에서 위믹스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위믹스 페이를 통해서 달러로 결제하더라도 위믹스 소각에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믹스 팀이 위믹스 페이를 도입해서 위믹스 사용을 장려하더라도 달러로 결제하는 유저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로 결제한 매출만 소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효과가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하게 아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달러나 위믹스 어떤 걸 쓰더라도 위믹스 페이만 통하면은 4% 5% 날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라서, 사실상 소각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위믹스 팀은 위믹스 플레이를 웹2 게임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웹2 게임에도 위믹스 페이가 적용이 된다라면은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도 위믹스 소각에 쓰일 것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각종 법령과 다양한 방식을 여러 회사들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더 나와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위믹스 페이 적용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크로우 글로벌과 미르포 글로벌에 선도입이 되고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르, 프로젝트 M, 메타토이 드래곤즈, 크리스탈 오브 나라문주도 이렇게 포함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게임사들도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위메이드 개발자 회사인 위메이드 넥스트가 개발한 미르포 글로벌, 그리고 위메이드가 초기 투자자로서 지분의 40%를 취득한 매드엔진의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사실 이 두 게임은 위믹스 플레이의 성공의 주역이기도 하지만은 또 위메이드가 사실상 모두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페이가 적용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성과가 그렇다고 해서 뒤지는 게임들은 아니기 때문에 파급력은 또 굉장히 클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미르포,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에 위믹스 페이가 도입되는 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더 궁금한 거는 메타토이 드래곤즈, 크리스탈 오브 나라문즈, 위메이드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타사 게임에다가 이 위믹스 페이를 붙이면은 얘들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 토큰을 접목시킬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고요. 자, 아무튼 미르포 글로벌,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에 먼저 위믹스 페이가 연내 선도입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메타토이 드래곤이나 크리스탈 오브 나라문제 사례를 보면서 이후에 다른 게임들의 위믹스 페이나 플레이 토큰이 어떻게 붙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내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믹스 페이가 하루라도 빨리 9월쯤에 해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미르포 글로벌에 그렇게 접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위믹스 바이백 일정 방법 예상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일정으로 매출의 최소 4~5%를 진행할 거다. 모든 바이백 결과는 커뮤니티에 공개할 거고 자세한 바이백 방법과 구조는 추후에 공개할 거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이거 공지를 굉장히 급하게 썼나 봅니다. 그 위믹스 데이 때 난리가 나다 보니까는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 공지를 빠르게 쓰다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져서 이렇게 또 오타가 발생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하겠고, 이거 수정하고 또 다음에 공지 낼 때는 더 정확하게 그렇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백 결과의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그 구조나 방식 이런 것들도 법령 등을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용이 추후에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이백에 대해서 매출의 최소 4%, 5%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소각 비중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랑 미르포 글로벌은 사실상 위메이드 지배하에 있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4%, 5%도 좋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높게 소각량을 설정해서 위믹스 수축 경제를 더 빠르게 앞당기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믹스가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금만 높여도 소각시킬 수 있는 위믹스 수량,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위메이드에 대한 제언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4%, 5% 최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은 한편으로는 위메이드도 4%, 5% 이상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위믹스가 약세를 이어온 지도 오래됐고 대표 교체 이후로 해서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시점이고, 위메이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오슈나 위믹스 페이, 위믹스 데이 이런 것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믹스가 7월 1일 이후로 반감기가 됐는데 가격이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소각을 더 재고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감기가 맞이되었지만은 사실 위믹스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고 사람들이 이 반감기가 과연 호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믹스가 같은 10억, 같은 50억, 같은 100억을 태워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소각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가 배치번을 하던가 아니면 위믹스 페이를 좀 더 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민을 해서 소각을 더 세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플레이로 빠르게 접어들게 되고, 저는 크립토에 대한 큰 흐름이
미 대선 전후로 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흐름에 가장 먼저 위믹스가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지금 위믹스는 판을 많이 깔아 놓았습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량도 제한을 했고, 나올 수 있는 공급량도 재단 물량을 소각하면서 제한을 했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이런 소각 쪽으로는 더 빠르게 템포를 올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가볼게요.